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상피화생은 왜 생기는 걸까 하는 문제와 또 그것을 어떤 원리로 고칠 수 있는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의학에서 장상피화생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장상피화생은 노화의 과정이다. 그리고 암 전 단계 세포다. 그리고 약이 없다.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상피화생으로 일단 진행이 되면 현재 병원에서 쓰는 약들은 위산분비를 억제하는 약이라든지 제산제라든지 진경제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세포막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학약품으로는 당연히 장상피화생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장상피화생이 일단 발견되면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해라. 그래서 얘가 암으로 가면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그전에는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러다가 내시경 검사에서 갑자기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 이게 뭔가 했다가 암 전 단계다 이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식사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이러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장상피화생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게 초기 단계도 있고 중간 정도 아주 심한 분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장상피화생이라고 무조건 바로 암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요. 내가 장상피화생이 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어떤 노폐물이 쌓이고 내가 음식 습관이 안 좋고 생활 습관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게 오는 거라서 장상피화생이 일단 발견되면 기존에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생활 습관 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은 점검을 해보고 안 좋은 게 뭔지 바꿀 거 바꾸고 식사 습관 교정할 거 교정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이제 병원에서는 약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이게 세포 교정요법이라든지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이 장상피화생 세포도 우리 몸의 세포의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 그거를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도 고장났을 때 고치려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2만 가지 이상의 부품도 다 알아야 되고 구조를 다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은 60쪽에 100쪽에 어마어마한 많은 세포 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구조를 알면 장상피화생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도 얼마든지 우리가 영양요법으로 고치고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선 이제 세포 구조를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리 세포는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울타리 형태로 세포막이 있고 이 울타리 같은 세포막은 한 겹으로 되어 있으면 불안하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중 지질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포막은 약 50%가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포 안에는 세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세포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포에서 뭔가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작은 소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이게 우리 몸의 이제 발전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 산화물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해독할 수 있는 항산화 효소가 이 세포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숨을 쉬고 때 되면 밥을 먹잖아요. 숨을 쉬면 계속 산소가 들어오고 또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소화돼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것들이 계속 혈관을 따라서 흡수돼서 오다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세포막을 통과해서 여기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숨을 쉬어서 들어온 산소하고 밥을 먹어서 들어온 포도당하고 이 두 가지를 대사시켜서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만들고 그 중간에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서 그 밥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 물도 만들고 그래서 물은 소변으로 땀으로 빼내고 이산화탄소는 호흡으로 빼내고 그 중간에 이런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든가 여러 노폐물이 나오는데
이 노폐물은 항산화 효소가 자동으로 다 해독을 해요. 다 무독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나이 40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 해독해주던 항산화 효소가 능력이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 노폐물 이런 거를 다 제거를 못하게 되고 이 활성산소, 노폐물들이 세포막을 자꾸 이제 공격을 해요. 세포막을 자꾸 산화시키고 변성시켜요.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 50%다 보니까 이 기름 성분이 자꾸 이제 산화되고 변질이 돼요. 이 기름 중에는 우리가 동물성에서 섭취하는 포화지방이 있고 또 해바라기, 들깨, 호두, 잣 이런 식물에서 나오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그런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하고 같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재료로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살아오면서 식물성 기름도 먹고 동물성 고기도 먹고 이러면서 그런 음식을 이용해서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막은 이런 기름 형태로 세포막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활성산소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됨으로써 얘들이 이 기름 성분을 자꾸 변질시켜서 세포막이 점점 이렇게 막혀버려요. 그래서 세포막이 10%, 20% 점점 막혀가는데 35% 정도 막혀버리면 그때는 이 세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돼요. 35% 막히면 이 세포 핵이 숨을 못 쉬는 상태, 저산소 상태가 되면서 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요. 죽든지 아니면 암으로 돌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포막이 35% 막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 거죠. 그런데 장상피화생은 어떤 경우냐면 10%, 20% 막혀가는 과정에서 이 핵이 숨을 못 쉬겠다고 답답해하면서 얘가 뭔가 변형을 해요. 그래서 유전자가 후천적으로 변형을 하면서 모양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 어정쩡한 상태가 바로 장상피화생인데 얘가 이제 조금만 더 막히고 진행이 되면 암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상피화생을 암 전단계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치는 원리는 뭐냐면 세포막이 기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막이 자꾸 변질되고 산화되고 이래서 산소가 안 들어가서 얘가 자꾸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면 첫째는 이 세포 안을 노폐물이 있는 거를 잘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포막 재료가 되는 그 기름 성분 중에 식물성 기름, 불포화지방산 이런 거를 잘 산화되지 않은 그런 기름을 잘 공급을 해주면 세포들이 다시 서서히 그 좋은 기름을 먹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막혔던 그 세포막이 교정이 되면서 산소가 잘 들어가게 되면 이 DNA 유전자가 다시 원래 상태로 서서히 돌아와요. 그게 이제 시간이 심하지 않으면 6개월 만에 좋아질 수도 있고 좀 심하면 1년, 2년도 걸릴 수도 있고 시간차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몸 세포는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교체되고 수명이 다 된 세포는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맺고져 계속 교체가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교체가 되는데 웬만한 세포는 신경이나 뼈 조직 이런 거 빼고 보통 일반적인 세포는 나이 한 50대 이상인 분들은 3년 정도면 한 번씩 다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만성질환이 있을 때 3년 노력하면 얼마든지 다 완치시키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는 또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이나 환경에 따라서 세포가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나 어떤 환경 요소에 따라서 후천적인 어떤 환경, 시기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는 없던 장상피화생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동안 내가 음식 구분 안 하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상태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세포막이 막히면서 이 유전자가 나쁘게 발현이 돼서 장상피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또 1년, 2년 계속 좋은 거 먹고 이 세포들이 좋아하는 신선한 거 먹고 자연적인 거 먹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이 세포는 다시 또 서서히 원래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고 있어요. 장상피화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낙담하고 실망하고 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좋은 영양소, 천연물질을 충분히 먹고 또 생활습관도 교정하고 운동도 해주고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그게 후성유전학이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증명이 됐고 또 실제 저 같은 경우도 뭐 6개월이고 뭐 물론 빠른 분은 6개월 만에도 좋아진 분도 있고 1년 걸린 분도 있고 2년 걸린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천연물로 충분히 고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정기검진해서 축성염이라든지 장상피화생이 왔다면 그냥 방치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충분히 영양요법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상담 한번 해보시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